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2월 27일 오후 12시 53분 현재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봉이고요. 비트는 107.4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 중간 조정 없이 쭉 상승 나오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예상 목표 가격대 터치하기 전에 중간 저항 맞고 약간 아래로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중요 지지 구간에서 오늘 아침부터 상승 이어가려는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비트 예상 흐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매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실전 매매법 자료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에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현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RSI 다이버전스 신호 자동으로 표시해주면서 매수 매도 타점 알려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빨간색 신호는 이후 가격 하락할 것임을,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현재 소스코드 적용한 차트 이더리움이고, 보시다시피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주식, 그리고 해외 선물 매매하실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업로드된 뒤에 나오는 차트 움직임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텔레그램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4시간봉으로 지난 캔들 흐름 먼저 빠르게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때였어요. 저점 한 차례 더 갱신하는 하락 흐름 속에서 99.5K, 101K, 그리고 그 위로 104K대 있다고 말씀드렸던 저항 매물대 잘 돌파시키고 반등하던 이때 당시였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패턴 2개 말씀드렸었는데 그중 첫 번째가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나오기 위해서는 당시 영상을 마무리할 시점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 저항,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 뒤에 재차 상승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당장 조정이 나오지 않고 이대로 이 노란색 선 저항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보이는 109K대를 목표로 해서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정리를 하면 지난 영상 찍을 당시부터 조정을 받고 아래로 빠졌다가 104K에서 103.8K 정도 해당 구간에서 조정받고 다시 재차 상승하기 시작하면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신고점 경신에서 올라가는 큰 상승 움직임이 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이런 조정 없이 바로 이 저항 라인을 뚫어 올려버리면 이후 상승에서 어느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더라도 저점이 계속해서 갱신돼가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기 상승의 최고점은 최소 109K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중기적인 캔들의 흐름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두고 지난 영상에서 주요하게 봐야 했던 건 이 노란색 라인 저항을 뚫어 올리느냐 마느냐, 그 여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시면 됐을 겁니다. 이후 캔들 움직임 확인해 보면 해당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밀어 올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항을 뚫어 올린 후에도 두어 차례 더 고점을 높이면서 108K대까지 터치를 해주는데요. 제가 이 캔들 만들어질 때 가파르게 상승하던 기울기가 평평해지고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면서 텔레그램 남겨드렸었죠. 보시면 비트 중간 조정 없이 상승했다, 108K대 찍고 약간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지 106.6에서 106.8K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흰색 네모박스 지지로 잡아드렸고요. 단기 상승 이어가려면, 그러니까 저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쭉 치고 올라온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106.6에서 106.8K 해당 지지 잘 지키고 107.5K 위로 올려야 한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106.6에서 106.8K 여기 못 지키고 빠지기 시작하면 추가 하락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잡아드린 106K대 지지인데 이후 캔들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봉으로 보시면 텔레그램 올려드린 이후에 캔들 쭉 더 빠지는 듯 하더니 제가 잡아드린 해당 지지선, 이 지지 구간 정확하게 닿고 양봉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 다음 캔들에서 추가 상승 못하고 아래로 한 번 더 빠지거든요. 근데 보시면 역시나 해당 지지 구간에서 쑥 말고 올라가면서 아래 꼬리 그립니다. 이후 단기 상승 이어가다가 다시 한번 하락 나오는데 한 번 더 지지받고 올리고 이후 음봉 2차례 더 뺍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제가 잡아드린 이 지지대 이 안에서 정확하게 큰 양봉 나오면서 저점 방어 확실하게 해주고
현재는 연속 양봉 찌우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4시간 봉상으로도 해당 지지 구간 정말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비트가 108K대를 터치하고부터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건 지표를 보면서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1시간 봉상 RSI 지표 보시면 캔들이 처음 108K대를 터치하고 나서 한 번 더 고점을 올리죠. 그런데 RSI 지표는 고점이 더 이상 높아지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길이 관찰되기 시작하면서 비트 조정 온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구간을 15분 봉상 보면 더 잘 보이는데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캔들이 고점이 더 높아졌죠. 그에 비해서 RSI 고점은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길이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다시피 가파르게 쭉 빠진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빠질 때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에 잡아드린 106.6에서 106.8K 지지 여기 닿을 때쯤 캔들과 RSI 지표 같이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캔들 저점 계속 아래로 갱신하면서 낮아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RSI 지표 저점 보겠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죠.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길이는 상승 다이버전스고 이후 가격 상승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상승했을 때도 보세요. 이때 당시 캔들은 이전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지 못한 상태죠. 이렇게 캔들 고점은 아래로 빠지고 있는 상태. 근데 RSI는 고점이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캔들과 RSI 간의 고점 간 길이는 이후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제가 잡아드린 이 지지 구간 들어오고 난 뒤에 RSI 지표 같이 보겠습니다. 캔들의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더 내려왔어요. 보시면 더 빠진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RSI 지표는 이때 당시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결국 이때 당시부터 캔들은 저점이 계속해서 아래로 빠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RSI는 저점을 더 이상 빼지 않고 약간이나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캔들과 RSI 간의 저점 간 길이 점차 심화되면서 가격 반등 오기 시작한 거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매매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지표 RSI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지표 설명과 함께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해둔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RSI 지표에서 보내주는 예상 흐름에 대한 시그널에 더해서 제가 캔들 흐름 진행되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는 지지선이나 저항선 같이 참고하시면 신뢰도나 정확도 훨씬 높여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빠질 때 제가 알려드린 지지 구간 닿기 시작했을 때 RSI 지표 켜서 보시는 겁니다. 보면서 캔들 저점 계속 빠지고 있는데 RSI는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 방어를 잘 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 부근 어딘가에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매수해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시 한번 빠질 때 다시 한번 지지 구간 닿기 시작했네. 그리고 RSI 지표 이전이랑 비슷한 수준 혹은 약간 더 위쪽으로 올라와 있잖아. 매수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보시면 매매하실 때 충분히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 많이들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런 RSI 다이버전스 활용한 매매법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 그리고 주식시장, 해외 선물 차트에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신 차트는 이더리움 일봉 차트인데 가격 크게 하락하기 전에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그리고 다시 크게 상승하기 전에는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되고 있었던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이버전스 신호 직접 찾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소스코드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해당 소스코드에서 빨간색 신호 나오면 이후 가격 하락할 거라는 신호고요. 초록색 신호는 이후 가격 상승할 것임을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현재도 빨간색 신호 중첩돼서 나오면서 현재 27% 넘게 빠지고 있죠. 소스코드 역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수전 4번과 함께 RSI 소스코드라고 남겨두시면 확인하는 즉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많이들 신청하고 계신데 가끔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료는 반드시 카톡 링크로 요청하셔야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시 비트 차트로 돌아와서 4시간 봉상 차트 봤을 때 지금 비트 제가 잡아드린 해당 지지 구간에서부터 반등 시도 나오면서 여기 107.5K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
107.5K가 어디였죠?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서 단기 상승 이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돌파하고 안착시켜줘야 하는 저항 라인이라고 잡아드린 선이죠. 저는 지금부터 비트가 이 흰색 네모박스 지지 구간 여기를 1차 지지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107.5K 여기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1차 지지로 잡았다는 건 2차 지지도 있다는 거겠죠. 2차 지지는 106K 정도로 보고 있어요. 106K가 어디냐면 이쯤이거든요. 지금부터는 캔들이 만약에 다시 빠진다고 하더라도 106K대를 터치 정도 하면서 빠르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106.8K 위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보이면 계속해서 107.5K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캔들이 만약에 지금 당장 107.5K 위에 올라가서 안착시키지 못하고 한 번 더 빠진다면 106K 이 부근을 터치만 하고 올라와서 이 흰색 네모박스 위에서 결국 놀아줘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얘가 106K 터치하러 왔다가 거기서 캔들이 안착한다. 그럼 추가 하락 확률 높아지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캔들이 107.5K 위에 정확하게 안착을 시킨다. 그럼 다음 목표가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109K대에 있습니다. 올라갈 때 시장의 힘에 따라서 109K대보다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일단은 109K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위쪽에 텔레그램으로 저항을 남겨드렸죠. 해당 저항 여전히 유효하니까 잘 보시되 상황 보면서 조금씩 수정되는 점은 바로바로 텔레그램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상 봤을 때 비트의 위치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10K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락 추세 저항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112K 부근에서부터 내려오는 보다 큰 하락 추세 저항을 터치하는 것을 목표로 상승을 해야 하는데요. 현재 이 하락 추세 저항 가격대가 109K대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도 지난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캔들이 잘 올라서 이 하락 추세 저항을 터치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여기서부터 바로 빠질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 힘이 좋다면 신고점을 경신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 시점부터 캔들이 어느 정도 선까지 오르든 이내 다시 하락할 가능성 높게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주요한 근거는 3일봉상 MACD 지표의 데드크로스, 그리고 같은 시그널이 포착됐던 과거 차트에서의 페이크 상승과 저점 갱신을 주요한 근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3일봉상 MACD 지표에서 데드크로스가 난 시점부터 이때 당시부터 현재 고점 라인을 위협하는 혹은 경신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이는 페이크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과거 차트에서도 저점을 내려가다가 페이크 상승이 나오면서 이전 고점 경신해서 올라가서 신고점 만든 후에 다시 한번 큰 조정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 이전 과거 차트에도 보시면 3일봉상 MACD 지표에서 데드크로스가 관찰되고 난 뒤에 캔들이 이전 고점을 위협하는 상승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다가 조정을 이어갔고, 이때도 보시면 이전 고점 라인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랐다가 조정 지속, 이때도 마찬가지죠. 빠지는 듯 하다가 이전 고점 경신해서 올라가는 페이크 상승 보이고 다시 한번 저점을 빼러 갔어요. 물론 이런 과거의 움직임이 이번에도 똑같이 반복되리라는 걸 확정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런 페이크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짜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 상승이 만약에 지금 현재부터 나오는 상승이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을 때 페이크 상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바로 3일봉상 MACD 지표가 다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구간 올 4월 13일쯤에도 MACD 지표상 골든크로스가 난 이후에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고요. 작년 9월 중순쯤에도 3일봉상 MACD 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난 뒤에 이때부터 쭉 크게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작년 2월 3일봉상 MACD 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나기 시작한 때부터 비트가 크게 상승하기 시작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3일봉상 MACD 지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도 계속해서 영상이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지표 상황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ACD 지표에 이어서 지금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이 상승 움직임이 임펄스가 아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 파동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가장 주요한 게 바로 여기 파동입니다.
110.6K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98K대를 찍은 이 파동이 3개 파동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여요. 그쵸? 하나, 둘, 3개. 이렇게 내려왔는데 만약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파동이 이거는 5개 파동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임펄스라면 바로 직전 조정 파동은 5개 파동으로 마무리가 되고 5개로 올라가야 이걸 임펄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는 지금 3개로 끝났거든요. 그럼 이 상승 우파동이 결국 조정파 안의 조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기를 여기 이렇게 A, B, C로 3개로 빠졌다고 봤을 때 여기도 3개로 올라갔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 카운팅해 볼 수 있는 파동은 W, X, 이제 지금 Y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첫 번째 조정 파동이었던 W파는 1, 2, 3, 4, 5, 5개로 먼저 빠졌기 때문에 이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연결 파동인 X파가 나왔고 Y파는 파동 교대의 벽책에 따라서 W파의 모양대로 나오기보다는 다른 모양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3개로 빠졌으니까 플랫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플랫 조정은 조정의 첫 시작을 넘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는 이런 레귤러 플랫이 있고 두 번째는 조정의 처음 시작점을 넘겨서 올라갔다가 이후 저점을 갱신해서 내려가는 확장 플랫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정의 시작점을 넘겨서 올라가지만 저점은 빼지 않는 러닝 플랫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 3개 중 하나로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현재 상태만으로는 조정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110.6K를 넘기기 전이고 그리고 3일 봉상 MACD 지표 상으로도 데드크로스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을 더 뺄 확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레귤러 플랫이 나올 확률을 1차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렇게 WX, Y가 진행되는 거고 Y가 이렇게 플랫 모양으로 진행된다면 일봉상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런 풀플래그 패턴을 만들고 한 차례 더 크게 상승하는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플랫 조정이 레귤러 플랫으로 나오지 않고 이전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 조정의 끝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러닝 플랫으로 나올지 혹은 갱신해서 내려가는 확장 플랫으로 나올지는 이때 내려가는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집중해 볼 만한 움직임은 이 플랫의 형태가 이전 고점을 넘겨서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해당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이제 알트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토탈2 차트를 보면 토탈2 차트는 이제 전체 코인 마켓캡에서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의 마켓캡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차트가 올라간다는 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토탈2 차트는 여기 고점 부근에서부터 빠질 때 제가 여기 지금 이 노란색 선 있죠? 여기를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보시면 이 라인을 빼지 않고 종가 마감으로 위에서 잘 지켜주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도 중간 지지 역할을 하던 빠질 때 이렇게 빠질 때 중간 지지 역할을 하던 곳인데 올라갈 때는 저항 역할을 했겠죠. 근데 저항도 잘 뚫고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흰색 네모박스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요. 상승을 하려면 여기를 빼지 않고 지금 보시는 1.24 여기를 넘겨서 캔들이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게 주봉이니까 4주 동안 여기를 뚫어 올리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빠지고 다시 한 번 더 돌파지도 나왔지만 뚫지 못하고 쭉 빠졌죠. 근데 지금 여전히 흰색 네모박스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토탈2 차트가 일봉상 봤을 때 지금 수준에서 바로 한 차례 더 저점을 빼면서 여기 보이는 993 라인 있죠? 이전에 여기 올릴 때 지지로 작용했던 해당 구간까지만 빼는 거. 지금 바로 빠지든 아니면 약간 올랐다가 1.2까지 찍고 빠지든 어쨌든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면 다음 상승은 1.24 여기 뚫어 올리려는 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바로 빠지든 약간 더 올라서 토탈2 차트에서 1.2를 찍고 빠지든 한 차례 더 지지를 빼는 선에서 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1.24 뚫으러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말은 이전 고점 뚫어 올리는 본격적인 상승 타이밍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트 잘 보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런 의미에서 알트 차트 몇 개만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2,400달러대 다시 복귀해줬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2,530달러 라인 아직 안착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530달러 아래로 뺐을 때 텔레그램으로 2,060달러쯤에 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2,060달러가 어디냐면 이쯤입니다. 근데 여기 닿지 않고 올렸죠. 중간 지지에서 받고 올린 건데 의미 있는 지지는 좀 더 아래쪽에 있습니다. 지금 반등온이 움직임이 저항을 리테스트 하러 온 움직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2,530달러쯤에서 다시 빠질 거예요. 그때 이 2,060달러 여기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는 지지 구간 잘 지키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빠질 때 RSI 지표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를 보시면 4시간 봉상 봤을 때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143달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43달러 아래로 빼니까 쭉 하락했죠. 그리고 제가 125에서 124달러에 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25달러대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다시 143달러 위로 지지받고 올려주나 했더니 다시 빠졌죠. 보시면 저항 리테스트하고 저점 내리고 있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솔라나도 이더리움과 비슷해요. 이더리움 아까 2,530달러 위쪽으로 올려야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143달러 위에서 계속 놀고 있어야 추가 상승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전 저점 한 번 더 빼러 갈 가능성 있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도 RSI 지표 같이 켜서 보시면 캔들 고점 계속해서 높아질 때 RSI는 고점 더 이상 높이지 못하고 아래쪽에 머무르고 있죠. 하락 다이버전스 출현하면서 지지선 뚫어내리는 하락 나온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페를 봤을 때 4시간 봉이고, 제가 여기서 지지 말씀드리고 추가 상승하려면 9450 위로 올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9450 넘기면서 슈팅 나왔어요. 근데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쭉 빠질 때 보시면 다시 한번 9450 여기서 지지해주는 모습 나오다가 빼기 시작하니까 저점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페페도 솔라나나 이더리움처럼 여기 9450 위로 올라가서 안착시켜야 추가 상승 볼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아래로 한 번 더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상승하기 전에 지지 잡아드릴 때 텔레그램에 이렇게 남겨드렸습니다. 이때 알려드릴 때 8,000까지 일단 열고 보시되, 그러니까 여기서 지지하지 못하고 더 빼기 시작하면 8,000까지 열고 보시되 8,000도 못 지키면 6,000대 후반까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해당 내용 참고하시되 페페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제가 업데이트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지금 이더리움을 보나 솔라나를 보나 페페를 보나 일단 중요하게 지켜야 하는 지지를 아래로 다 뺀 상태죠. 아래에 있는 지지에서 받고 올릴지 아니면 이전 저점 갱신해서 내려갈지 좀 더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지지를 지키지 못하고 내려와 있다는 건 하락 가능성을 열고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이만큼 빠지든 저점 갱신하면서 빠지든 빠졌을 때 여기 토탈 투 차트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 있죠? 여기를 잘 지키는지, 그래서 말씀드렸던 토탈 투 차트상 상승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는지 잘 체크하시면서 타점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상황 보면서 특이점 보이면 계속해서 저도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청산 맵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48시간 기준에서 봤을 때 108.7K에서 109K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숏 포지션 물량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래쪽으로는 106.3K부터 105K 후반까지 청산시킬 수 있는 롱 포지션 물량 포진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주 기준에서 봤을 때는 108K 후반에서 109K대 유동성 많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위로도 110K 그리고 111K대까지도 유동성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현재 시간 기준 비트코인의 지지하장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현재 107.5K 뚫어내려는 시도 나오고 있고, 만약 잘 뚫어낸다면 다음 저항은 109K대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저항상으로는 109.3K 정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디테일한 가격대는 텔레그램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 지지는 106.6에서 106.8K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106.8K 정말 중요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캔들 106K 정도까지는 터치할 수 있지만 아래쪽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되고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106.8K 위에 있어야 추가 상승 노릴 수 있겠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월 27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한 현재 비트는 107.5K 부근에 있고요. 오늘 저녁부터 주말이 시작되는데 주말에는 보통 횡보하거나 약간 빠지는 경향이 있죠. 상승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구간 그리고 움직임 잘 체크하시고요. 저항 라인에서는 변동성 커질 거 주의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뉴스니었습니다.